네, 첫 코너 오늘도 시장의 중심을 잡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제 잠자기가 편치 않더라고요. 미증시가 많이 빠져가지고요. 그나마 어쨌든 초반의 낙폭보다는 조금 나아진 네. 상황인데 종가만 보신 분들만 보더라도 또 빠져서 이렇게 할 텐데 미국 증시 하락이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만 버텼는데 미국 증시도 힘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뺑에 집중된 하락이었고 네. 우리가 얼마나 반영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어제 거래소가 0.8%대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사실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이 지수 하락을 주도한 거지. 물론 IT 쪽에서 어제 하락이 원체 많았죠. 그래서 이미 시작할 때 기술주 부담을 안고 시작했기 때문에 IT가 약할 거다라는 건 알고 있었던 거고, 옆으로 크게 하락이 번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간밤 사이 이제 애플이 또 5% 가까이 또 빠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는 좀 이따 제가 도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태생적인 그냥 이 모습이 있거든요. 이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25% 정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대한민국 시장값의 4분의 1이 반도체 탑2에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편치 않은 국면이라 지금 소위 말해서 오늘도 좀 얼어서 출발하고 오늘도 일정 부분 밀리는 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미증시보다 더 빠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이제 하락 연타를 맞은 점이 부담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월 달 증시로 되돌아간다 이렇게는 읽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 어제 우리 부담을 많이 안고 시작했으니까 장 시작서부터 끝날 때까지 외국인 선물이 계속 들어왔었는데요. 어제 미결제 감소를 보였으니까 추정하기로는 전매 환매수 처리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매수도 기존의 매도 포지션이 이 정도면은 매도 포지션을 풀겠다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선물 매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쁜 뉴스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또 미증시 빠진 부분에 유가가 세게 빠진 부분. 그러게요. 지금 이제 유가가 한 번 더 맞으면은 50불 밑으로도 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 낙폭이 굉장히 깊은데요. 근데 우리가 유가 빠지는 거는 대략 감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반 경직이 만들어질 시점쯤 된 것 같고요. 사실 유가가 지금은 오르는 것보다는 밀리는 게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낫습니다. 일단 비용을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물가 부담을 떨어뜨리면서 연준의 시각을 매파적인 시각을 좀 돌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니까 유가 빠진 부분에 미증시가 화학이나 시클리컬 쪽에서 마이너스를 반영한 건 불가피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또 똑같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버티던 선진 증시를 주도하던 미증시가 글로벌 주식 시장을 주도하던 미증시가 탄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약재입니다만 우리가 예전처럼 미국 증시 1 빠졌을 때 우리가 10 빠지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우리가 펀더멘탈 이하 국면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하락 쪽에 포커스 맞춰진 시각을 유지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 계속 말씀드립니다. 공허한 메아리 같아요. 반응이 좀 나와야 되는데 시장의 힘이 원체 없다 보니까 들 빠진다 그래서 안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원하는 거는 튀어 올라가는 시장을 원하는 건데 그럴 모멘텀 쪽으로는 좀 부족한 상태고 G20 회담을 바라보는 시선들 어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가장 피부에 먼저 와 닿을 뉴스는 연준의 발걸음이 좀 이제 후퇴하는 그 뉴스가 이제 현실성 높은 기다리는 뉴스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를 시장이 좀 더 기다리는 국면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발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가가 세게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기대감은 안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일단 중국 증시도 뭐 많이 빠진 거는 뭐 올해 제일 많이 빠진 증시가 사실 중국 증시잖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소위 말해서 미증시 1 빠질 때 중국이 10 빠졌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한 5쯤 빠지다가 10월 달에는 더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나마 버티던 이 대한민국 증시가 10월 달에 세게 무너졌었는데요. 근데 최근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 증시에서 소위 거래들이 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거래가 는다라는 거는 뭐 스마트머니의 진입으로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냥 주구장창 빠지기만 할 때는 뭐 굳이 받는 게 급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하락이 멈추고 소위 머리를 들기 시작하면은 기다렸던 자금들이 올라타기 마련입니다. 그럼 어제야 뭐 중국 증시가 2% 빠졌습니다만 뭐 11월 들어서는 중국 증시 퍼포먼스가 플러스였어요. 그래서 뭐 계속 밀리는 중국 증시를 보이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미중 정상이 이 무역회담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는데 이 만나는 자리에서 단박에 해결은 못하겠지만 일종의 가이드는 제공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다음에 또 언제 만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라든지 뭐 이번에 중국이 이 미국한테 뭐 타협안, 뭐 양보안을 제출했지만 트럼프 성에 차지 않는다는 뭐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는 도대체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이 최악의 상황을 우려했었다라고 한다면 이 우려만큼은 분명히 떨어뜨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중국 증시에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일 기다리는 뉴스죠. 요즘 연준 내부에서 딴 목소리 나오고 있는 거는 제롬 파월 의견과 다른 목소리 나오고 있는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이거 보시면 내년에 금리 인상 확률 가장 높은 구간은 1회 인상입니다. 1회 인상. 이번에 12월 달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내년 말 금리가 2.75, 즉 내년에 금리 인상 한 번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얼마 전까지는 가능성 지수 제일 높았던 거는 2회 인상분, 점도표는 3회 인상을 얘기를 하니까 2회 인상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떨어지고 1회 인상분 가이드가 최근에 크게 올라온 거거든요. 시장도 많이 빠졌고요. 유가도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준이 이제까지 봤었던 금리를 급하게 올려야 됩니다라는 시각에서는 상당 부분 이 밑에 깔려 있는 가정들이 달라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또 연준 한번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연준이 문제다. 뭐 다른 부분보다 연준을 좀 되돌아봐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코멘트를 주는 걸로 봤을 때 제롬 파월의 10월 코멘트는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남겼고 결자해지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증시 뭐 왜 이렇게 오르면은 좀 가닥을 잡았으면 연속성을 좀 보이고 뭐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왜 이럽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은 뭐 나올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상장사 순이익의 절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시총 비중은 25%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절반을 버는데 시총 비중이 25%다? 그럼 더 줘야죠. 네. 더 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 반도체 쪽으로 센티가 좀 불안하게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쪽을 숏으로 부르기에도 어려워요. 하지만 이익 편중도가 이만큼 쏠려 있으면은 여기 이 어닝이 둔화되기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 어닝가 부진해지는 거는 불보듯 뻔한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이번 3분기 실적까지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보면은 감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어닝의 의존도가 너무 한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부분. 이거는 뭐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 계속되는 뭐 아킬레스건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소도 코스닥 내에서 헬스케어 섹터의 시총 비중을 보면은 20%가 넘는데 어닝 비중으로 보면은 여기는 또 10%가 채 안 돼요. 그럼 물론 이거는 성장성을 반영한 이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 낮은 멀티를 줄 수 있는 쪽은 아닌 건 맞습니다만
시장이 불안하고 그러면 고밸류에이션 고민하는 모습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최근 시장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안겼을 거고 코스닥 시장의 시총 비중 20% 넘게 끌고 가는 이 고멀티 섹터 제약 이 헬스케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실 코스닥의 변동성도 불보듯 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작을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소위 버티던 미증시가 세게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우리가 10월 달에 빠져본 그 느낌 아니까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거는 뭐 맞습니다만 어제 시장에서도 보여줬었던 그림처럼 어제 우리 시작할 때 얼마나 얼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외국인 선물은 5천억 넘게 받는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어제 외국인 현물단에서 2천억 이상 매도가 나가긴 했습니다만 그중에 뭐 1,200억 가량은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매도였거든요. 그래서 시장값의 매도, 어제 뭐 시장이 빠지는 거였으니까 시장값의 매도였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하락을 확산시키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부담감 많고 출발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제도 뭐 미증시보다는 훨씬 하락분을 양호하게 커버했었던 만큼 오늘도 하락은 불가피할지 몰라도 10월 달 시장 쪽, 그러니까 큰 하락의 연속성을 보이는 그 시장으로 읽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언론들의 뉴스는 이제 미국 증시도 올해 상승분을 다 뱉어냈다 이런 얘기들 쓰고 있는데요. 뭐 우리는 진즉이에요. 그다음에 아시아 뱉은 지 오래됐는데. 예, 그러니까요. 뭐 여타 유럽이나 뭐 아시아 시장 다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이제 버티던 미국 증시도 좀 흔들리는 국면이라 사실 좀 불안한데 어쨌든 장혁 팀장님은 지난번처럼 어쨌든 간에 너무 이렇게 조심은 해야겠지만 쫄고 던지고 버리고 이렇게 가는 국면까지는 아닌 걸로 아직 판단을 하셨고 그런 점에서 또 흔들림은 있지만 뚝심 있게 가자는 말씀이시고요. 투자 아이디어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료 업종이요? 음식료 업종을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11월 들어서도 제가 방송을 했더라고요. 11월 7일, 11월 8일, 7일 날은 제가 농심 얘기했고 8일 날은 오리온 얘기했고 차트 열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얘는 언제 올랐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요즘 양봉 퍼레이드가 뜨고 있는 종목 업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농심 들고 나왔을 때 뭐 쟤는 저걸 왜 들고 왔을까요?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밑으로 처박혀 있었던 상황인데요. 요즘 시세 보면은 양봉 퍼레이드로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끌고 가던 지금 차트 나오네요. 매도를 끌고 가던 이 기관 수급들이 매수로 반전이 크게 나왔고요. 11월 7, 8일 제가 얘기했었으니까 그 시점이 거의 뭐 바닥권에서 머리를 든 국면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우리 뭐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불안하잖아요. 시장이 지금 소위 말해서 재미없고 방어주에 대해서 니즈가 높아질 수 있는 국면인 건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음식료만큼 안정성 얘기할 수 있는 종목들도 사실은 없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수요들이 조금 더 올라오는 국면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닝단으로 봤을 때 대부분 다 부진한데요. 어닝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기저로 읽습니다. 기저로. 그러니까 올해가 낮으면은 낮은 기저 효과를 반영해서 내년에는 상승률을 뽑을 수 있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안 좋잖아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 가격에 있는 거지 좋으면은 이 가격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턴어라운드 시각으로 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몇 개 차트를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죠. 소위 말해서 이 음식료 섹터에다가 중국 얘기를 녹이고 HMR 이 스토리를 녹여서 소위 음식료에서 많이 해먹었죠.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중국인들이 바나나 맛 우유를 먹기 시작했어요로 주가를 끌어올리던 그 국면이 있었어요. 요즘 1인 가구 시대가 늘어서 홈메이드 리퀴드 이 HMR 시장이 커지니까 음식료 편의점 좋아요. 이 스토리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적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국면입니다. 아주 무서운 시세였어요. 근데 지금 레벨 한번 보시면은
많이 떨궜죠. 예. 뭐 지나고 보니 별거 없었네요. 뭐 기대가 너무 과했습니다라는 반성문들을 많이 썼죠. 그리고 요즘은 소위 말해서 리포트도 잘 안 나와요. 할 얘기가 있어야 리포트를 쓸 텐데 네. 빠지는 국면에서 리포트 끊어진 지 되게 오래됐죠. 근데 요즘 뭐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리포트가 다시 늘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해서 머리를 드는 국면이 왔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 말고도 또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음식료 업종 지수는 계속 밀리다가 최근에서야 머리를 들었어요. 뭐 이 외국인 수급도 아직은 부진하고 개인 수급도 최근에 이제 머리 들고 오르기 시작하니까 지겨웠었던 투자자들은 팔기 바쁘죠. 예. 그런데 가만 보시면 한쪽 수급은 끌고 올라가는 수급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인데요. 예, 기관이네요. 기관 수급입니다. 우리가 요즘 뭐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방향은 외국인한테 물어보고 종목은 기관한테 물어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기관 수급이 다시 최근 들어서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이 발표하는 리포트들도 많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볼 수 있는 이 모습인데 YOY 값만 보죠. 매출액은 뭐 큰 YOY 플러스를 갖고 오긴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감익 구간에서 증익 구간으로 돌아서는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고멀티 줄 수 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적자에서 흑자 날 때 턴어라운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늘기 시작했다. 지금 뭐 이제 하나씩 대표주죠. 예, 보여드리면 오리온도 과거 밸류에이션 안 나오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뭐 사드를 넘어선 호실적을 발표했었죠. 최근에 이제 양봉 계속 연속성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심도 뭐 방송 이후에 계속 연속성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만큼 비싸지 않고 여기는 PBR 배수로 봤을 때 1배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재 쪽에서 이제 대상 같은 경우에도 멀티플 많이 낮아졌죠. 네, 많이 낮아졌습니다. 20배 넘던 밸류가 지금 10배가 안 되고 PBR 배수로 봤을 때 1배가 안 되는 국면이 왔으니까요. 사실 음식료는 이 밸류 프리미엄을 주잖아요. 예, 뭐 필수 이 섹터니까. 그래서 그런 이 점수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다. 최근에 방어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음식료를 말씀드렸던 건데 그 시각이 지속 유효할 수 있겠다. 오늘 이제 한 종목 더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장이 안 좋아서 술 드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하이트진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엉망진창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필라이트 하나 잘 나갔더라고요. 나머지 뭐 맥주도 안 좋았고요. 그리고 소주 시장도 퍼포먼스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포인트는 실적 부진을 발표하고 나자마자 반등을 보이기 시작했고 기관 수급이 돌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합니다. 실적은 기저로 읽습니다. 앞에 실적이 낮으면 뒤에 실적의 기대감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사실 이 주류라는 이 섹터는 하이퍼 프리미엄을 예전에 받던 업종이었는데 지금 뭐 그런 프리미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낮아진 밸류에 돌아서기 시작한 수급 그리고 최근에 종목 움직임들이 약간의 방어 컨셉을 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뭐 음식료에서 한 종목 더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투자 아이디어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틀간 적잖이 미국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특별히 장영혁 팀장님 시각을 맞추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예, 다시 한번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미국 1 빠지면은 5 빠지고 10 빠지던 국면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 강도가 열이로 가서 하락을 주도하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물론 호재 아닌 거는 다들 인정하셔야겠습니다만 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경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0월 달에 한번 맞아봤으니까 이거 또 다시 한번 저점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 우려하실 수 있는데요. 그 그림들을 보이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금리 때문도 아니고 미중 무역 전쟁 때문도 아닙니다. 10월 달 빠질 때는 우린 그걸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미증시의 탄력 둔화가 10월 달에 시장을 재현시킨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미증시 개별 하락 요인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호재 아닌 건 맞지만 10월 증시로 읽는 거는 경계하는 시각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마켓 시그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고민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